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찾아뵙게 됐는데, 소개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재학 중인 오태양이고요. 오늘은 고등수학 2 부분 강의를 녹화하고자 합니다. 이게 첫 녹화고요. 고등수학 2는 교재는 먼저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 수학 2를 메인 교재로 사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교재로는 이제 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꺼번에 다 나가고 싶지만 이제 다들 중간고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먼저 커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강의 구성은 그래서 아마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까지 중반까지 한번 한 호흡에 커버를 해보려 하고요. 아마 이 강의는 2번에서 3번 정도로 나눠서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맛보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한번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수학 2를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분이라는 개념이에요. 오로지 이 미분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2를 하신다고 보셔도 크게 과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정확히는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함수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미분, 적분. 근데 이 빌드업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분이라는 성질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둥글둥글함이에요. 각지지 않았다가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인간이 물론 세상에 보면은 각진 것도 많긴 하지만 의외로 이제 둥글둥글한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길 때가 많고 유려하다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성질은 이러한 것을 직관적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둥글둥글 하기 이전에 둥글둥글 하려면 만족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끊어지지 않아야 그 부분이 각이 지건 혹은 둥글둥글 하건 혹은 다른 형상을 띠건 그런 성질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에 앞서서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관적 혹은 추상적으로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수학자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겠죠.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상태를 명확히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동아줄이 이렇게 있고 혹은 어떤 동아줄은 이렇게 뚝 끊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규명을 해야겠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순간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얘는 매끄럽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반대로 얘는 매끄럽게 이어지고 그렇죠. 누가 봐도.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성질을 정의를 하냐? 다가간다라는 개념을 정의합니다. 너가 수학적으로 어떤 점에게 이렇게 다가간다를 의미하는 것이 극한이에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이곳에서 어딘가 학교에 등교를 할 때 그 사이에 절벽이나 혹은 강이나 바다가 있으면 갈 수가 없겠죠. 반대로 말하면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그런 이제 장애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다가갈 수 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은 이제 다가갈 수 있다. 다가감이 가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저것만으로는 모자라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1차 함수에 이렇게 빵꾸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없어도 돼요. 이 같은 경우는 이 점에 다가갈 수 있어요. 다가간다는 표현은 절대 도착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영원히 도착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랑 오히려 더 가까워요.
무한히 다가가지만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극한에 다가감의 개념 속에서 이 개념 속에선 이 점으로는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 점선의 위치로는 X축 방향에서. 하지만 다가가봤자 거기가 비어있다라는 거죠. 마치 맨홀 뚜껑처럼. 그럼 우리가 결국 맨홀 뚜껑 위에 서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린 그런 경우도 역시 끊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추가되어야 연속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연속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둥글둥글함이 추가가 되어야 미분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순서로 이제 수학2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분까지 도달했다 칩시다. 우리가 이 미분이라는 성질을 혹은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개괄적인 혹은 포괄적인 이유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수학2를 배우기 전까지 다뤘던 함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그리고 수학 1에서 짧게 다뤘던 삼각함수, 지수로그함수 뭐 이런 초월함수들까지 있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1차 함수 배울 땐 쉬웠어요. 그냥 x절편, y절편을 찍고 쭉 있는다거나 혹은 한 점을 찍고 기울기로 그림을 그리면 됐고 근데 2차 함수부터는 우리가 정확한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포물선의 꼭지점이라던가 혹은 초고차의 기울기를 이용해 대략적인 개형 정도는 그릴 수 있었지만 야, 정확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됐다라고 명시를 하기에는 우리가 모든 점을 찍어볼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2차 함수를 배울 때부터는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접선을 구할 때도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 접선 미분하시면 접선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미분이라는 개념을 보기 전까지 접선을 어떻게 다뤘냐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를 혹은 원해방 방식에서만 부분적으로 다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접선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학2 이전까지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다뤘었냐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두 개군요. 뭐 판별식 D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하지만 우리가 접한다를 저렇게까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우리 이거 항상 할 때마다 굉장히 귀찮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함수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매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함수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알게 된다는 말은 바로 그 접선 혹은 그 순간에서의 그래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배우는 순간부터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늘어나요. 이게 또 단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민맥스 디어럼이라 불리는 혹은 최대치수 정리 영어랑 한글이랑 순서가 반대긴 한데 뭐 어찌됐건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연속에서 배우는 최대치수 정리랑 미분에서 배우는 최대치수 정리가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 연속에서는 존재를 말합니다. 짧게 소개를 하자면 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끊기지 않는 실이 이렇게 있다면 반드시 얘는 최대 최소값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여기에 미분 가능성이 이제 미분 가능성이 추가가 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냐면 양끝값과 극값 뭐 극값이 아직 뭔지는 정확히 안 배웠지만 어찌됐건 그 최대 최소값이 어디 있는지조차 우리가 후보를 리스트업 할 수 있게 돼요. 그 말은 뭐냐 연속에서는 야 존재하긴 하는데 어딘지는 몰라 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만 할 수 있었다면 미분이라는 도구를 통해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순간 우리는 야 대략 여기쯤 있을 거야 라는 조금 더 확실한 말까지 주장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분을 미리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뒤에 속도, 위치, 가속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 순간에서도
위치를 이용해 속도가 속도를 파악하고 혹은 반대의 과정을 거쳐서 속도가 속도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뽑아내는 뭐 이런 것으로 함수와 함수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까지도 확장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아무튼 미분의 가장 핵심은 함수에 대한 이해도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트렌드가 아니라 사실 그냥 근 10년간의 모의고사 트렌드를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미분적분에서 나와요. 그럼 문이과 가릴 것 없이 거의 단정된 사실이고 그 경우에서 제가 문제를 거의 다 풀어봤는데 거의 다 풀어보면 함수를 최대한 복잡하게 꼬아놓고 너가 이 함수를 과연 이해할 수 있겠어? 너가 이 함수를 최대한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 혹은 스펙에 맞춰서 최대한 컨트롤을 해봐. 재주가 좋다면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그냥 단순히 막 기울기 계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셔야 추후에 심화 난이도의 문제를 푸실 때도 크게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적분은 무엇이냐? 우리는 사실 여기 그 목차를 보시면 뭐라 나와 있냐면 적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어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둘은 생각보다 굉장히 명백히 다릅니다. 배울 때는 되게 그럴듯하게 이어지게 배우죠. 부정적분을 먼저 배운 다음에 거기에 함수값을 대입하는 형식으로 어떤 x값을 대입하는 형식으로 구간 사이의 차이를 구해서 뭐 정적분값을 구한다. 근데 배우신 분들은 혹시 의문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저게 왜 넓인지 보인 적이 없어요. 뭐 미적분까지 선행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구분구조법을 통해 조금은 더 감을 잡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왜 이게 왜 넓이가 되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사실 얘랑 얘도 사실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저 둘은 굉장히 달라요. 부정적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일종의 미분이라는 함수의 역함수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얘가 나올까 궁금해할 수 있는 건 좀 자명하고 그래서 야 얘는 미분하기 전에 뭐였을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의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적분은 뭐냐? 순전히 넓이에요. 뭐 그래프와 x축 사이 이 넓이가 궁금하다.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얘가 왜 부정적분에다가 그 양쪽 구간의 함수값을 넣은 차가 되는지는 아쉽게도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냥 책에서 흐름은 이제 부정적분을 배운 다음에 부정적분에서의 나온 원시함수 혹은 라지 fx라고 부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정적분 값이 나오게 되고 그 정적분 값은 넓이를 상징하게 된다라고만 배워요. 대학에 가셔서 적분이라는 걸 다시 배워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엔 정적분을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넓이를 구하는 행위가 적분의 시초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 이제 그것이 부정적분이랑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언급해 주신 어떤 수업을 들어보진 못했지만 어찌됐건 고등학교에서는 일단은 이제 미분의 역연성과 넓이를 약간은 좀 다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근 한 달 동안 찍을 수업에서는 적분을 다루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수학 2의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이제 이렇게 전체의 개괄적인 맛보기를 다뤄봤고요. 바로 다음 수업부터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